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3월 29일 화요일 아침 미국 마감 시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감사한 인사 드립니다. 모든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이 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 우리는 연준을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오늘 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숱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일부 역전, 그리고 역전 가능성 증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주식들은 숏스퀴즈와 함께 대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유가가 대단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미 오후 시장에 얘기를 나누었던 대로 중국의 그 상하이 셧다운, 부분 셧다운, 반절 셧다운에 의해서 아시아권에서부터 유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고 아침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9.2%나 폭락을 했죠. 이 정도면 폭락했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폭락한 103.42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새로운 장에서는 104달러를 현재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대한 침공에 대한 그 5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제 오후 저녁부터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진앙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비철금속과 농산물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니켈 가격부터,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니켈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니켈 가격, 일주일 차트 한번 보죠. 이게 워낙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서 별로 보이진 않지만 초급등을 했다가 사실 가격 격차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지금 하락을 니켈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네. 팔라듐. 자, 전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난다는 팔라듐 가격 보시면, 이거 보니까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죠? 확연하게 떨어지는 느낌. 훅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비철금속 가격이 왜 빠질까요?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이제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실제로 그러든 안 그러든 먼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다시, 되돌림을 하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자, 농산물 가격 보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두 가격입니다. 대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쭉쭉쭉 얘도 빠지고 있어요. 예,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밀 소맥. 미국 소맥을 보시면 1일짜리 차트로 보면 쭉쭉쭉 빠지고는 있는데 아주 주도적인 하락이냐, 한 1주차 보면 뭐 엄청난 하락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빠지기는 빠지는데 훅훅 아까 봤던 뭐 대두 가격이라든가 팔라듐 가격처럼 훅훅 빠지지는 않죠. 여전히 그 불안감이 완벽하게 가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5차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고 이미 가격에는 일부 휴전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어제 저녁의 기대감이 그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독일 지수와 프랑스 지수, 그 다음에 이탈리아, 유럽의 주요국 지수, 영국은 좀 빼야죠. 영국은 좀 따로 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장 초반에 2%씩 급등을 했거든요. 2%씩 급등을 했는데 질질질질질 세면서 독일 닥스 지수는 0.78% 상승, 그 다음에 프랑스는 0.5%대 상승, 이탈리아는 0.6%의 상승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기대감은 있으나 반신반의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이니까 오늘이죠.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평화회담이 열릴 예정이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의 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라는 비난을 했고요.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조죠. 5차 협상으로 오늘 좋은 거 될 것 같아. 앞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도는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협상 될 것 같아 이러는데도 지금 국방정보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끝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바이든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이게 이번 5차 협상으로 뭔가 진전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것이 어제 유럽 증시에서 다 반영이 되었다니까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흐름이 조금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유가 흐름하고도 약간 분간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원자재 가격 떨어진 데 있어서는 특별히 유가는 중국의 셧다운 이슈, 락다운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죠. 폭등세를 기록했던 채권금리가 일단 10년물 기준으로는 약간 하향 안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단기물인 2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10년물 차트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이로 인해서 더 이렇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9bp,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지표로는 12.9bp의 가격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시 5분 현재 12.9bp의 가격 격차로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좁혀드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이제 만약 채권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좁혀들거나 역전되고 나서 지난번에 코로나까지 터지는 거 봐라, 이런 예지력이 있어. 장단기 금리차는 미래를 향한 예지력이 있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분석가들과 애널리스트들과 전략가들에 따라서 다 바뀔 거예요. 다 쪼개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자기 심리대로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또는 보유 편향대로 반영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시장이 좀 안 좋고 심리가 어두울 때는 나쁜 걸 반영하고, 시장이 오르거나 이래가지고 심리가 좋아지면 좋은 걸 반영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곰이 되든지 아예 황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차라리 나을 수는 있는데, 곰이 되면 아예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잖아. 주가가 오르든 말든 난 나쁘게 봤으니까 투자 안 해. 끝.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큰 손해가 있나요? 투자를 안 했을 뿐이지, 올라간 거 못 먹었을 뿐인데 그게 큰 손해인가요? 손해만 안 보면 된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렇고, 블리시는 그냥 블리시하게 그냥 아니야, 이거 그냥 연착륙 가능해, 연준이 잘할 거야, 무조건 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다 필요 없어, 고,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면 좋고 시장이 꺾이면 시장 잘못 봤네 하고 손실을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심리에 따라가서 시장이 침체할 땐 나빠졌다가 시장이 괜찮아지고 올라오면 다시 심리가 회복되면서 좋아졌다가,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걱정하는데 아마 8월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자기 계좌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면 나쁜 것만 내 안테나에 잡히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안테나에 잡히고, 그러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보유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경기와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10년물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최근 금리 중에 최고가를 금리를 찍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2.57%를 찍고 나서 지금 2.46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되었어요. 10년물이 2.466인데 5년물은요. 5년물은 2.56. 10bp 금리 역전됐습니다. 3년물도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앞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가 잘못된 거니, 해석이 잘못된 거니, 5년물이 잘못된 거니, 10년물이 잘못된 거니, 이거 앞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그 지표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불경기야. 불경기 시작이야. 너희들 금리 올려봐. 뼈도 못 추린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경기 안 좋거든. 뻔히 아는데 50bp씩 두 번 한번 올려봐. 니들 작살나. 뻔히 보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근데 아니야. 연준이 연착륙 가능해. 나는 연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이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 이 두 개를 분간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연준이 연착륙을 가능하다고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모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2주 연속 오른 데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달러,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이 화끈하게 과열 국면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논의가 되고, 과열 국면으로 가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예요. 오히려 과열 국면이 가면 그때부터는 주시해야 되는데 무시할 겁니다. 항상 그렇죠. 과열 시장이 오면 주식하기 마음이 편해지고요. 투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싸늘할 때,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는 투자하기 싫고, 이게 반복되는 거. 이게 안 바뀌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 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타이밍이 뭐가 타이밍이겠어? 이게 타이밍이지. 심리가 나쁠 때는 좋은 때, 심리가 뜨거울 때는 별로 안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을 때는 좀 지났다. 특별히 미국 시장은 더 그렇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통화 쪽으로 가보죠. 달러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9.12를 기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일본의 완화적 스탠스가 지속을 하고 있고,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완화 스탠스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타통화 대비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일본 엔화가 어제 오후였죠. 어제 오후 늦게 달러당 125엔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약세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이죠.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0.25%에서 가두리를 치고 막아놓기 위해서 오랜만에 듣는 이름 YCC, Yield Curve Control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한다. 우리는 불경기야. 우리 불경기. 우리 디플레야, 디플레. 우린 금리 올라가면 안 돼. 라고 계속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0.25%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네. 계속 무제한으로 사주겠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는 세력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계속 사주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낮은 금리를.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갈 수가 없고, 자, 이게 지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죠. 원엔이
988.3입니다. 즉 100엔당 988원이에요. 자, 일본 여행 가실 분들 자 준비하시고 신났다. 비행기비 싹 빼면 한국보다 생활비 덜 든다. 지금 일본 가면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스 연은의 3월 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가 8.7이 나왔습니다. 전월 14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나왔고요. 예상치는 13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상품 수지가 나왔는데요. 1066억 달러 적자인데 이 적자 폭이 전월 대비는 0.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 상품 수지 적자가 1076억 달러인데 이거는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1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46만 명 고용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달에 67만 명보다는 증가가 한 20만 명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업률은 3.7까지 더 떨어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그러니까 고용이 탄탄한 동안에는 연준은 금리를 편하게 올릴 것이다. 여기서 편하게 올릴 것이다 라는 점은 50bp 올리는 것도 그렇게 예전처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 와, AMC 엔터 미쳤습니다. 44% 폭등을 했습니다. 숏 퀴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를 수가 없죠. 주가라는 게. 네, 숏 퀴즈가 있었던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옥타도 8.5% 급등했고요. 이미 어제 저녁에 발표되었던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10대1로 전해지고 있죠. 10대1로 주식 분할한다는 소식에 8% 급등하면서 다시 옛날 고점을 향해서 10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SE 생산량이 기존 예상보다 20% 축소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지금 하청업체에다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아서일까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중국 ADR은 전일 홍콩 항생테크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한 판때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핀비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가 상당히 좋았고요. 보시면 에너지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빠졌고, 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차가 벌어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은행주들은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JP 모건 등은 가격이 상당히 빠지는 양상, 상당히는 아니네요. 약간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가 했던 재미난 얘기를 끝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 수급 전망을 했고 이것들을 영업인포맥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22년 한 해 동안 미국 가계가 증시 투자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은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미국 증시에 투입할 것이다. 500억 달러 하면 60조가 조금 넘는데 한국에서 들어간 돈만 해도 꽤 될 텐데 60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중에서 최고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안전자산 러시를 할 것이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논리입니다. 네, 충분히 뭐 설득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진짜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22년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최대 세력은 미국 가계나 해외 투자자가 아니고 미국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고 실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무려 얼마? 7천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7천억 달러요? 우리나라가 달러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기업들이 한 해에 미국 주식 7천억 달러를 산다고요? 와, 이게 진짜 사실이면 뭐 그 연초에 많은 그 은행들이 평가한 것처럼 연초 대비 연말도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지만 오른다라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급이라니요. 네, 엄청난 수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에 좀 나눠주지. 네. 한국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좀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만 하지 말고 소각, 그것도 여러 번. 이런 소식이 있어야지. 그 잉여 많은 거 보유현금, 옛날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보에 대해서 세금 때린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21년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때려라,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게 해라, 유보 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투자를 할 거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 2년 유보야 상관없지만 4, 5년씩 유보를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처를 못 찾은 거죠, 기업들이. 그런 생각도 지금 미국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도 3월 29일, 벌써 3월이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증시각도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